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매일 웃고 누구는 매일 한숨만 쉴까요? 왜 같은 동네에 사는데 누구는 친구가 많고 누구는 외롭게 살까요? 왜 똑같이 자식 키우고 똑같이 늙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자식이 잘나서일까요? 전부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8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실제로 이 8가지를 안 뒤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젊었을 때 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뭘 더 바라?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게 노년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10년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2,000명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그룹과 불행하다고 답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건강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경제 수준도 비슷했습니다. 자녀 숫자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복한 그룹은 매일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뭔가를 배웠습니다.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행한 그룹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5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행복한 그룹은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불행한 그룹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비슷했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이 건강을 만든다는 겁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8가지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70이 넘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 전화만 기다립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멀어졌습니다. 배우자와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반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80이 넘었는데 눈이 반짝입니다. 아침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60세 이후 삶의 질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석 달 후엔 달라집니다.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1년 후엔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뭘 먹었어요?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8가지 습관입니다. 이 8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젊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지 실천하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엔 확실히 느낄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68세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봤습니다.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 몸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아침이 왔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혈압이 올랐고 혈당이 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이게 다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살맛이 안 나.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만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한번 나가봐요. 김 선생님은 처음엔 싫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노인네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했습니다. 할 일 없으면 한번 나가보기나 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경로당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고 어떤 분은 화투를 쳤습니다. 김 선생님은 구석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처음 뵙는 얼굴이에요. 네,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그 어르신은 75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영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75인데 눈빛이 20살 청년 같았습니다.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힘찼습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최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자네처럼 힘들었네. 이른까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우울했어.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한숨만 쉬었지.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상담 선생님한테 8가지를 배웠네. 그걸 하나씩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 김 선생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8가지가 뭔가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최 어르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몸을 움직여라.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셋째,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라. 넷째, 남을 도와라. 다섯째, 과거를 놓아줘라. 여섯째, 웃는 연습을 해라. 일곱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여덟째, 오늘을 살아라. 김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정말 될까요?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랬더니 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그런데 해볼 게 없으니까 일단 시작했어. 첫날은 그냥 아침에 10분만 걸었네. 그게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걸어. 경로당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생겼지. 서예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매일 웃고 지내네. 자네도 한번 해보게. 손해볼 건 없잖아.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최 어르신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 저 8가지를 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김 선생님은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아침 산책 10분. 일주일 후엔 경로당에 다시 나갔습니다. 한 달 후엔 복지관 서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2달 후엔 경로당 점심 준비를 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서예를 배우는 게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몸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뭐 하셨어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최 어르신을 경로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네가 용기 내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제 자네도 힘든 사람 보면 알려주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야. 지금 김 선생님은 여전히 68세입니다. 하지만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배우고 매일 웃으며 삽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밝아졌다며 더 자주 연락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달라졌다며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김 선생님을 변화시킨 그 8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몸을 움직여라.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50세 이상 3,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심장병은 30% 낮았습니다.
우울증은 50% 낮았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안 움직이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성인 7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살았고, 덜 아팠고, 더 행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높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높고 회복력도 빠릅니다. 관계는 약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라.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60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언어를 배운 그룹의 뇌 활동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활발해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네 번째, 남을 도와라. 심리학자들은 이걸 도우미 하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5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4%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더 건강했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건 결국 나를 돕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놓아줘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만큼 현재를 망치는 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현재가 선명해진다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험했습니다. 과거 후회를 글로 쓰고 태우는 의식을 한 그룹과 그냥 지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의식을 한 그룹은 2주 후 우울감이 60% 감소했습니다. 불안감도 50% 줄었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건 잊는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웃는 연습을 해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천연 진통제입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5만 3천 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8년 길었습니다.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7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우울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8번째,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8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의학이 모두 증명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요. 아침이 확장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깊이와 의미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달렸다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나를 인정할 시간입니다. 뭔가를 쌓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김 선생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으세요.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20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하면 30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한 달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3개월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6개월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안 움직이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옵니다. 아침 산책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생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면 삶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나가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나가면 친한 사람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높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덜 아프고 더 행복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 사귀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배우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래를 좋아하세요?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세요? 서예 그림 뜨개질 같은 걸 시작해 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세요? 요가 댄스 같은 걸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80세,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1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도 2배, 효과도 2배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실수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78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버튼만 눌러도 이상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달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냅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번째, 남을 도우세요. 거창한 봉사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복지관에서 청소를 도와주세요. 이웃집 어르신이 무거운 짐 들고 가시면 도와드리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남을 돕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남을 도울 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남을 돕는 건 결국 나를 돕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남을 도와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봉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게 자존감을 높입니다. 5번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바꿀 수 없어. 지금이 중요해. 3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즐기세요. 왜 회사만 다녔을까? 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장자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요. 6번째, 웃는 연습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거울 보고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 소리를 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동물 영상이든 손주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웃으세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78세의 조만식 씨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웠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후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7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수첩이든 달력이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적으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게 되고 찾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으세요.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73세 정미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이 밥 투정 안 하는 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뭘 해줘도 잘 먹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입니다. 8번째, 오늘을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만 생각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아내는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할 얘기도 생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고요. 진정한 관계는 끈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놔두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8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면 여러 개가 습관이 됩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아침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자 2번째를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나가기.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70도, 80도, 90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를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8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실 건가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이 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